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벤트 처리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버튼을 만들었을 때, 위젯에서 버튼을 갖다 만들어 봤잖아요. 버튼을 만들었을 때 그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들었냐면, 여러분들한테 초인종이 있는데, 초인종을 그냥 초인종만 있으면 눌러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뒤쪽에 벨이 있어야, 그리고 또 하나 전기가 통해야 우리가 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띵동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바로 이런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안녕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하는 바로 이런 이벤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은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냥 더하기라고 하는 간단한 계산기를 여기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하고 변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는 화씨 온도하고 섭씨 온도를 변환하는 온도계 변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걸 윈도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 수가 있으면은 나중에 미터를 인치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킬로그램을 온수로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배우는 이 간단한 여기에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윈도우 프로그램 중에서 이벤트라고 하는 걸 처리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은 곳에 이렇게 한번 응용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버튼 이벤트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위젯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첫 번째는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버튼이라고 하는 자체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객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엔트리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엔트리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레이블이라고 하는 자체는 문자나 이미지 같은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젯들을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압축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팩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행렬처럼 로와 콜롬을 이용해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X, Y하고 여기다 좌표값을 입력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절대 배치 관리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가장 간단하게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안녕이 나오는 이벤트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임포트, 일단 다시 말해서 TK 모드를 임포트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여기 GUI를 만들 때,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여기 TK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변수는 그냥 윈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벤트 메시지 루프라고 하는 게 있죠. 다시 말해서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 어떤 이벤트들을 이렇게 받아서,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할 거예요. 이걸 말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라라고 하는, 여기 보면은 이벤트 메시지 루프를 이렇게 써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만큼 부분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면 버튼을 생성하는, 다시 말해서 위젯을 생성하고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쪽에다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 속에다가 여기 보면은 버튼의 이름은 클릭이라고 쓸 거예요. 클릭이라고 쓰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커맨드가 있어요. 커맨드라고 해서 이쪽 부호를 쓰고 나서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명령어를 만나게 되면은 프로세스가 있는 함수를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함수는 뭐를 눌러주게 돼 있어요? 뭐를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안녕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는 안녕이라고 하는 게 출력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조를 이해를 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이벤트 처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나 하는 걸 한번 알아보죠. 이렇게 스크립트 모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게요. 붙여놓고 나서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클릭하라고 하는 윈도우 창이 떴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 안녕이라고 나왔죠?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은 안녕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 하면은 안녕 하고 이렇게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드디어 우리는 이벤트 처리에 성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이쪽에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도대체 뭐라고 썼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을 해서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세 번째는, 여기는 우리가 GUI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폼,
그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뭐냐면은 마지막 유제스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써줬어요. 그렇죠?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버튼이라고 하는 이 객체 속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클릭이라고 하는 텍스트로서 이렇게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썼었어요? 맞아요. 커맨드라고 하는 걸 썼죠. 커맨드 등호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함수명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커맨드라고 하는 게 함수명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쪽에 있는 함수를 찾아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에 뭐라고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안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릭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녕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한 거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는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기 함수명 자체를 여러분들 임의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자,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적인 여기 보면은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뭘 만들 거냐면 계산기라고 하는 걸 만들 거예요. 이 계산기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전부터 배웠던 위젯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배치 관리자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압축 배치 관리자를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엔트리를 3개 만들고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엔트리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버튼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두 값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 엔트리에다가 출력하는 이런 간단한 윈도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정도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인 거냐면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윈도우 창의 타이틀 이름을 여기 계산기로 이렇게 변경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계산기로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윈도우 창에 엔트리 객체 3개를 만들 거고 버튼 1개를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엔트리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 둘, 3개 이게 엔트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 1개를 만들 거예요. 버튼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름은 더하기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트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여기에다가 만약에 33 여기 33 여기다 22 넣게 되고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아까 33, 22였나요? 그러면 55가 출력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윈도우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겠대요. 자, 그러면 이해갔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옵션은 어떤 거냐면 버튼의 이름은 더하기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또 하나 크기도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래요. 자, 그러면 크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하나하나 꾸며나가 보세요. 하나하나. 그 대신 다시 한번 말해주면 제일 중요한 건 기본 뼈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 구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위젯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갖다가 기능을 조금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꾸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계산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엔트리 3개가 있고 여기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 30을 넣고 나서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55를 이렇게 출력하는 간단한 윈도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쪽은 뭐냐면 수행해야 될 일이에요. 앞에서 따온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기 보면은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함수명은 그냥 여기에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거의 약자를 따서 여기는 CAL로 이렇게 썼어요. 칼큘레이터에서 따와서 계산하다에서 따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CAL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커맨드를 만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쫓아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안 썼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게시라고 하는 거하고 인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게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면서 하면 돼요. 게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엔트리가 E1, E2 그리고 E3로 이렇게 엔트리를 3개를 만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만들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버튼은 여기에 있네요. 버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를 배열을 할 때 팩으로서 이렇게 배열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배열을 해서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배열되게 압축해서 배열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게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엔트리 E1에 여기나 E1, E2랑 똑같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에 엔트리 객체들이 들어있는 값을 읽어오는 코드예요. 여기 게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윈도우 창에다가 여기 아까 보면은 엔트리 창에다가 만약에 20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불러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어떻게 여기 앞에를 바꿔줄 거냐면 불러들이고 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문자로 저장이 돼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티저를 써서 값을 정수로 바꾼 거예요. 그거를 A에다가 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값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이 엔트리 2에다가 이렇게 쓴 값을 뭐 30을 썼다라고 한다면 30을 불러들여서 그게 문자니까 그거를 정수로 바꾸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서트라고 돼 있어요. 인서트라고 돼 있고 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은 값을 여기 정수로 변환돼서 그 값을 더해서 다시 엔트리 3에다가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0은 글자를 이렇게 쓰는 위치예요. 위치를 여기를 0으로 써놓으면 제일 앞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뒤를 엔트를 쓰게 되면은 제일 끝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식으로 거기에 넣어주는 글자를 넣어주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코드 자체가 수행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했고 첫 번째 뭐를 하라고 했냐면 수행해야 될 일 자체가 윈도우 창의 타이틀 이름을 계산기로 이렇게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 창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윈도우 창을 이렇게 만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타이틀 계산기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 첫 번째 일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윈도우 창 안에 엔트리 객체 3개를 만들고 여기 버튼 1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엔트리 객체 3개는 하나 또 하나 해가지고 하나 둘 3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버튼 하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수행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는 엔트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을 입력을 하고 그러면 엔트리에다가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할 거예요. 하게 되고 그리고 버튼을 두게 되면 여기 버튼을 두게 되면 여기에다가 값을 뭐 20이면 20, 30이면 30을 입력을 하고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값을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버튼 이름을 더하기로 쓰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튼 이름을 여기에 보면은 더하기로 이렇게 텍스트를 더하기로 쓰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보면은 크기를 변경을 가능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위스를 써놓고 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가로폭 자체가 바뀌게 될 거예요. 여기를 20 여러분들은 뭐 30 이렇게 써봐요. 또는 높이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버튼을 여기 크기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뭐 커맨드를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이쪽 함수하고 연동될 수 있게 버튼을 누르면은 이벤트를 처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여기는 이벤트 처리하는 이 문구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엔트리에 더한 값을 넣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값을 넣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값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계산기를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다 이렇게 배치 관리자를 여기 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쭉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 써준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되나 하는 거를 이제 구조 자체를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를 가져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실행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여기 코딩을 정말로 이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하나하나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불러봐서 그럼 여기 전체 모양이 보일 테니까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뒤로 내리고 이쪽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계산기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형태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쪽에서 조금 아까 일해야 될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전체 구조가 다 들어가져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이라고 하고 아래쪽에다가 만약에 30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벤트 처리가 돼서 80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지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1, 2, 3, 4를 쓰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4, 5, 6, 7, 8, 9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인가 이렇게 더해서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원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get과 insert라고 하는 이 문법을 써서 그렇죠? 여기에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이렇게 쭉 만들고 여기에는 버튼도 만들고 해서 이거를 확대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고 기본적인 표대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확대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간 있을 때 한번들 이렇게 한번 해보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온도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꼴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창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여기 온도 변화 섭씨에서 합씨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다가 이렇게 엔트리를 만들 건데 엔트리 옆에다가 레이블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섭씨 또는 화씨라고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버튼을 만들어서 섭씨를 화씨로 만들어라 그리고 화씨를 섭씨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어떤 걸 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쭉 보면 알겠지만 저기는 격자 배치 관리자라고 하는 그리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폼을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아까는 플레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팩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위치를 지정을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꾸몄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앞에 부분, 여기 함수는 섭씨를 합씨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는 합씨를 섭씨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산수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산수식을 지금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불러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섭씨를 합씨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섭씨 온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5분의 9를 곱하고, 그리고 나서 더하기 32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씨를 섭씨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파씨 온도에다가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2를 빼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9분의 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온도를 열심히 연구했던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낸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지만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는 섭씨를 쓰는 거죠. 섭씨를 쓰지만 미국 같은 데는 온도를 파씨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섭씨를 파씨로 그리고 파씨를 섭씨로 바꿀 수 있는 온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게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드리는 건데 이쪽은 문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플러스를 쓰고 있죠. 왜냐면 여기에 소수점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만 인티저를만 처리를 하게 되면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플러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안에 넣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C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우리가 셀시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셀시우스에서 써서 그러니까 셀시우스라고 하는 게 섭씨를 뜻해요. 셀시우스라고 하는 성씨예요. 셀시우스, 페르나이트에 그 한자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셀시우스를 섭이라고 하는 성을 준 거고, 그리고 페르나이트한테 화라고 하는 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섭씨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섭씨 온도계, 그리고 화씨가 만들었다고 해서 화씨 온도계라고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셀시우스 온도계예요, 섭씨 온도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F는 페르나이트 온도계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여기는 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호 처리는 C가 붙은 거는 셀시우스, 그리고 여기 보면 섭씨, 그리고 여기 F가 붙은 건 페르나이트, 화씨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렇게 온도를 변화할 수 있는 수식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두 개를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죠?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섭씨, 화씨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위치를 배치를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엔트리라고 하는 거는 다음 0, 1, 1, 0, 1, 1에서 여기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2, 0 하면은 여기가 0, 0, 1, 0, 2, 0인 거니까 여기에 배치가 될 테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기가 2, 1에 위치니까 2, 1에다가 화씨를 섭씨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써준 다음에 여기에 버튼에다가 이름을 써준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은 문법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코멘트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벤트를 발생을 하려면 코맨드는 한 다음에 함수명을 써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벤트를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맨드에서 함수명, 그리고 커맨드에서 함수명. 이 함수명은 calculation이라고 해서 여기가 보면은 1, 그리고 calculation에서 KAL을 따와서 2에서 1을 호출되면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가 호출되면 버튼 2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화씨를 섭씨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구조는 이해가 갔죠? 자, 그럼 여기도 정말로 이렇게 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따라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해봐야 돼요. 직접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붙여와서 한번 이쪽에서 실제로 작동이 되나 하는 거를 한번 해보죠. 코드가 조금 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전체가 다 안 보이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여기서 런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게 작동을 하나 하는 거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떴으니까 얘를 여기를 늘려주고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게. 자,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섭씨를 만약에 25도라고 하고 여기에다 섭씨를 80로 바꿔라 라고 하는 여기에 이벤트 발생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에 섭씨 25도를 80로 바꾸게 되면은 77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되는지도 볼까요? 이쪽에다가 이제 거꾸로 한번 이쪽 섭씨 온도라고 하는 자체를 아까 72도, 77도였던가요? 이렇게 되면은 화씨 온도가 25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한번 이렇게 화씨를 섭씨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거꾸로 썼네요. 여기를 이쪽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89도로 바꿀게요. 하게 되면은 섭씨 온도가 얼마인가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바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벤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여러분들이 여기도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는 이렇게 따라서 해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따라서 할 때 틀림없이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쭉 손코딩으로 먼저 써봐도 되지만, 여러분들 직제로 코딩을 할 때 반드시 여기서 좀 실수하게 돼 있어요. 무슨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점 같은 걸 빼놓거나 가로를 빼놓거나 또는 대소문자를 잘못 쓰거나 해서 오류가 나네요. 또는 여기 함수를 쓸 때 콜론을 안 쓰거나 또는 들여쓰기를 않거나 등등등 때문에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오차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오류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조금 끈기 있게 해봐야 돼요. 끈기 있게.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코딩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까지 조금 끈기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코딩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또 하나 이게 많이 능숙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전문가답게 또는 여러분들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을 구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기를 꼭 한번 따라서들 한번 해보세요. 섬세하고 끈기 있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